낚시는 참 이상한 낚시입니다. 같은 날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도 어떤 사람은 계속 잡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못 잡습니다. 분명 채비도 비슷하고 애기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바로 옆자리인데도 조과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컬러 때문일까요? 채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운 때문일까요? 사실 한치 낚시는 그날 한치가 반응하는 패턴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 경험담으로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 한치 낚시 출조 영상 300건 이상, 조황 데이터와 운용 사례 수천 건, 오모리그와 다단채비 패턴 비교, 수중색 변화와 해양광학 자료, 그리고 실제 고수들의 운영 방식까지 AI와 함께 오랜 시간 분석하고 정리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물론 이론만 안다고 갑자기 낚시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왜 입질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왜 입질이 끊기는지도 모르고 왜 어떤 날은 잘 잡히고 어떤 날은 안 잡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흔들기만 하는 낚시보다는 분명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남해권 한치는 수온, 수심, 조류, 집어등, 배 밀집도, 달 밝기, 액션 크기, 폴링 속도 같은 조건에 따라 반응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모리그와 다단채비 그리고 시즌과 활성도, 배가 많을 때와 적을 때 컬러와 액션까지 실전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상황들을 기준으로 한치 낚시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한치를 단순한 어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남해권 한치는 그날 반응하는 패턴을 찾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이 잡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딱 5가지입니다. 수심층, 액션, 폴링, 스테이, 그리고 라인 각입니다. 결국 한치 낚시는 이 5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한치가 빠른 움직임을 싫어하는 날인데 계속 강하게 흔들기만 하면 한치는 따라오기만 하고 끝까지 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활성도가 좋아서 빠른 액션에 반응하는 날인데 계속 느리게만 운영하면 입질 타이밍 자체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게 라인각입니다. 배가 밀리는데도 라인이 계속 사선으로 멀어지는데도 그냥 계속 액션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치는 라인각이 무너지면 애기가 의도한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 잡는 사람들 보면 생각보다 액션보다 먼저 수심과 라인각부터 계속 체크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2가지 방식, 오모리그와 다단채비부터 보겠습니다. 오모리그는 무거운 봉돌 아래에서 애기를 자연스럽게 떠다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특히 시즌 초반 저활성 상황, 큰 씨알 위주, 그리고 배가 많고 예민한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한치 입장에서 봤을 때 애기의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튀는 느낌보다 살짝 떠 있다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 이 자연스러움이 예민한 한치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다단채비는 정확한 층 유지와 마리수 게임에 굉장히 강합니다. 활성이 좋고 한치가 집어등 아래로 떠오르면 엄청난 위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름 피크 시즌에는 다단채비가 폭발하는 날들이 정말 많습니다. 탐색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개의 애기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반응하는 층과 컬러를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활성이나 시즌 초반에는 복잡한 움직임이 경계심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모리그가 무조건 좋다, 다단채비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한치의 활성도와 수심층 그리고 배의 밀집도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5월 수온이 17도에서 19도 사이인 시기, 이 시기 한치는 사실 완전히 붙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동성이 강하고 무리도 작고 입질도 약하고 활성도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처럼 막 흔든다고 달려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더 까다롭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특히 시즌 초반에는 한치 무리가 작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갑자기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강한 액션보다 오래 보여주는 운영입니다. 한치가 애기를 발견하고 따라오고 경계하다가 결국 물고 들어올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빠른 탐색보다 한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는 운영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합니다. 액션은 작게 가져가고 멈춤은 길게 가져가고 폴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계속 흔드는 겁니다. 입질이 없으니까 더 흔들고 반응이 없으니까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실제 한치는 멈춰 있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즌 초반 추천 패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바닥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50cm에서 1m 정도 천천히 올려줍니다.
세 번째, 5초 정도 스테이합니다. 네 번째, 텐션 폴링으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 패턴이 시즌 초반에 정말 강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5초 스테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멈춤 시간을 너무 짧게 가져갑니다. 하지만 실제 잘 잡는 사람들 보면 진짜 오래 멈춰 있습니다. 한치가 따라오고 경계하다가 결국 툭 치고 들어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낚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멈춰 있는 시간이 죽은 시간이 아니라 한치가 판단하고 달려드는 시간입니다. 오모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한 저킹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떠 있는 느낌입니다. 진짜 잘 잡는 사람들 보면 생각보다 엄청 조용하게 낚시합니다. 로드를 크게 세우고 강하게 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들어주고 길게 멈추고 다시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게 슬로우 리프트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애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입니다. 강하게 튀는 느낌보다 힘 빠진 베이트처럼 천천히 흔들리는 느낌. 특히 시즌 초반에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오모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텐션 폴링입니다. 텐션 폴링은 라인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라인을 살짝 긴장시킨 상태로 애기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애기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반대로 라인을 너무 풀어버리면 애기가 죽어버립니다. 입질이 들어와도 알아차리기 어렵고 애기의 자세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모리그는 폴링에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텐션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모리그는 흔드는 낚시라기보다 보여주는 낚시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여주느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배가 많아지면 한치도 예민해집니다. 이때 초보는 더 흔들고 고수는 오히려 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치들은 수많은 애기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어등도 많고 채비도 많고 애기도 계속 내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강한 액션은 오히려 경계심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은 날에는 미세 액션이 중요합니다. 미세 액션은 말 그대로 크게 움직이는 액션이 아닙니다. 조리를 2cm에서 5cm 정도만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거의 안 움직이는 수준으로 살짝만 건드립니다. 그러면 물속에서는 애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이때 한치는 힘 빠진 먹이처럼 느끼고 툭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의 거는 배가 몰리는 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세 액션 차이가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로드 전체를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손목으로 살짝, 조리만 살짝, 그리고 다시 멈춤. 이 리듬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배가 많을수록 한치가 예민할수록 액션은 더 작아져야 합니다. 반대로 활성 좋을 때는 다단채비가 엄청 강합니다. 특히 한치가 떠오르면 마리수 게임은 거의 다단채비가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흔드는 게 아닙니다. 다단채비의 핵심은 짧은 액션, 긴 멈춤, 그리고 층 유지입니다. 실제로 잘 잡는 사람들 보면 액션보다 멈춰 있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다단채비라고 해서 계속 흔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짧게 톡톡 건드리고 멈춰서 보여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단채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층 유지입니다. 한치가 20m에 떠 있는데 계속 25m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은 입질 자체가 끊겨 버립니다. 반대로 한치가 바닥 근처에 있는데 계속 위쪽만 공략해도 반응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수들 보면은 반응층을 찾으면은 그 층을 정말 집요하게 유지합니다. 한번 입질이 들어온 수심, 한번 따라온 느낌이 있었던 수심, 그 수심을 계속 반복해서 공략합니다. 다단채비는 마리수에 강하지만 아무렇게나 흔들면 오히려 조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 정확한 층을 찾고 그 층을 오래 유지하는 것, 이게 다단채비의 핵심입니다. 한치낚시 이야기 나오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무슨 색 먹어요? 사실 한치는 색 하나만 보고 달려드는 어종에 가깝진 않습니다. 물론 컬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컬러는 분명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컬러만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알아야 할 건 물속에서는 색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보는 색과 물속에서 보이는 색은 완전히 다릅니다. 빨강은 먼저 사라지고 주황과 노랑도 점점 흐려집니다. 반대로 파랑과 보라는 깊은 수심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컬러 반응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빨간 애기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빨강이라기보다 검은 실루엣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보라나 블루 계열은 깊은 수심에서도 존재감이 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광과 UV는 서로 다릅니다.
야광은 빛을 저장했다가 스스로 밝게 빛나는 방식입니다. 활성이 좋을 때, 물이 탁할 때, 멀리서 존재감을 보여야 할 때 강합니다. 반대로 UV는 집어등이나 특정 빛에 반응하면서 은은하게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특히 남해권 한치에서는 보라 UV, 블루 UV 이 계열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활성 좋을 때는 사실 아무 색이나 먹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활성, 배 많음, 달 밝음, 압박 심함 이런 상황에서는 컬러 차이가 확실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잘 잡는 사람들 보면 컬러 하나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위에는 밝은 컬러, 아래는 어두운 컬러, 하나는 UV, 하나는 내추럴. 이렇게 반응을 계속 비교하면서 그날 패턴을 찾아냅니다. 컬러는 결국 마지막 퍼즐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조과를 갈라버리는 건 움직임, 폴링 속도, 멈춤 시간, 그리고 수심층 유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무슨 색이냐가 아닙니다. 오늘 한치가 어떤 움직임에 반응하느냐 이걸 찾는 겁니다. 한치 낚시는 결국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오래 그 층에 애기를 머물게 하느냐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특히 저활성일수록 많이 움직이는 사람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잡습니다. 처음에는 수심, 액션, 컬러, 폴링을 바꿔가면서 반응을 찾고 반응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 패턴을 최대한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 한치가 원하는 움직임, 오늘 한치가 머무는 수심층, 오늘 한치가 반응하는 폴링 속도 이걸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 결국 한치 낚시는 이 싸움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실전 한치 패턴 분석과 상황별 운영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